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 같아요. 일 좀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유용한 팁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일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에 대한 역량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튼 실용서 관점에서는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베스트 추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이라면 특히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느낌을 아주 명확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서이고, 그리고 이 책의 또한 장점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뭐 기획서를 작성하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상사를 대하는 또 스피치를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전반에 관련된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아주 유용한 조언들을 주고 있습니다. 상사의 막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내용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핵심 키워드를 뽑는 과정이다. 소제목은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일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결국 어떤 언어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장의 첫 제목이 본질을 파악하여 정곡을 찌르다. 일침견혈의 기획. 일침견혈이라는 거는 한 번의 침으로 피를 본다는 거죠. 우리 소화장애가 있을 때 따기도 하잖아요. 잘 못 따는 사람은 어떻죠? 수번을 하죠. 당하는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근데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탁 해서 체증이 탁 가시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바탕 지식을 쌓는 거지만, 그러한 바탕 지식이 쌓여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하나의 진리로 귀결되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제 본질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 카피를 뽑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광고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키워드를 하나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거죠. 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는 것도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핵심이 없다면 아무리 긴 보고서도 무용지물이고, 또는 조직에 해를 끼친다. 길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건 뭡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도 유용한 것 같고 저 내용도 유용한 것 같고, 그 중요성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어떤 핵심 키워드에 논거나 어떤 예시, 그런 걸로 채울 수는 있겠지만,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해야겠죠. 메타인지,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좀 확장해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조직, 내가 속한 기업체의 경영 상황 또는 재정 상태, 또 그 포함된 업종의 어떠한 흐름, 그 조직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 이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그 일을 파악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연극처럼 이렇게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는데 쉽고 재밌게 읽히죠. 직원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나름대로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요.
상사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죠. 이번 직원 교육에 관해서 기획안을 작성해봐. 그러니까 이 직원이 기회다, 신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펼쳐야지 하면서 막 엄청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 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근데 비용이 들죠, 직원을 교육시키려면.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능력이 발달한다면 좋아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상사에게 제출을 했더니 상사가 작은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 수고는 했네. 수고한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지 않은가. 재정 상황도 안 좋으니까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줄이겠어요? 이런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회사에서 원했던 부분은 보다 줄어든 비용, 저렴한 비용으로도 기존의 효과라든가 나름 비용 대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일을 준 건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효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맥락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재밌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자,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소개를 하면서 그에 맞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누구나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상사는 보통 40대, 50대, 60대까지도 있겠죠. 40대 이상이 되면 누구나 대부분 성인 주의력 결핍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사 앞에서 구구절절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딴 생각을 하겠죠. 그 상사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니 이제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지쳐있는 상대방의 뇌를 배려한다는 거죠. 두 갈식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딱 전달을 하는 겁니다. 성인 주의력 결핍 증후군, 이런 부분들. 또 참고로 기획서를 되게 작은 글씨로 쓰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대부분 40대 이상이 어떻게 됩니까? 노안이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글쓰기, 직장에서의 글쓰기. 우리 직장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글쓰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입으로 직장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 이 학교에서 글 쓰던 버릇, 이런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글쓰기는 뭐냐면, 자, 내가 학비를 내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직장에서의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돈을 받고 쓰는 것이고, 자, 내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또 이 글이 어떤 것에 사용될 것인지, 그러한 상대방과 영역,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름대로 명쾌한 인사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나의 지식과 논리를 그런 자랑하는 행위,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야. 상사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또 회사 생활에 실망을 하고, 회사가 내 뜻을 못 받아주고, 아주 저건 고루한 조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획안 이 자체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의 키워드와 세 개의 스토리로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PPT가 100장이 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한 번의 스피치에 있어서는 한 개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한 개의 키워드와 관련된 세 개의 스토리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를 들 수 있죠.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졸업을 앞두시고 있는데, 자,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스토리도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개는 자, connecting the dots. 굉장히 감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connecting the dots. 점을 연결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미래에는 연결될 점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신의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학을 자퇴하고 막막했는데 학교에서 청강하면서 서체 수업을 들었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인생에 쓸모가 있을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하게 되겠지만, 자기는 게 좋아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 맥 컴퓨터의 아름다운 컴퓨터 서체를 만들게 된 점이 된 거죠. 점을 연결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 뭐 애플 해고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해서 최장한 판단을 받는데 늘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에 결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를 반복을 해줘야죠. 우리 얼마 전에 하버드 글쓰기 비법 했잖아요. 오레오. 똑같은 구조예요. O가 뭡니까? opinion. 키워드, 주장이죠. 두 갈씩. 자, R, E. 뭡니까? reason과 example이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reason과 example이 이제 같이 얽혀져서 나왔다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마지막 O가 뭡니까? opinion.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이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구조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단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희 회장의 책을 읽었었는데, 삼성생명의 어떤 분이 이제 사장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생명의 사장이 된 분한테 짧은 조언을 한 거예요. 자, 모집인 관리를 잘 하시오. 근데 그 삼성생명 사장이 좀 기분이 나빴대요. 아무리 뭐 회장 아들이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저런 조언을 하나. 모집인 관리를 잘 하시오. 근데 삼성생명 사장으로 가서 일을 파악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삼성생명이란 보험회사의 전부였다는 거야. 물론 지금은 뭐 다이렉트 보험도 있고 하지만 사실 보험회사라는 자체는 거의 이퀄 모집인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험의 모든 판매와 수익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모집인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였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미담을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부풀려 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물을 떠나서 하나의 이제 예를 들고자 하는 거죠. 아, 정말 이것이 그 업의 본질을 파악해서 단순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거, 속해 있는 일의 뭔가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업의 본질에 대한 느낌이 탁 오는 거죠. 깨달음의 순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 쉽지는 않죠. 또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다시 향수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